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도 억울한 사연을 상담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번에 9월 달에 소득세법령하고 저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개정을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납세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법문의 규정이 50대 50이다 이거예요. 해석이. 그러면 이거는 납세자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의무임대기간이 2분의 1을 이제 충족을 해야만이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무임대기간이 도대체 뭐를 말하냐? 세법상 말하는 의무임대기간이냐, 아니면 민특법상 말하는 의무기간이냐. 이걸로 하면, 민특법상으로 하면 단기가 소멸됐으니까 이거는 2분의 1은 2년 아니냐. 세법상으로는 최소 5년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2.5년이 되느냐 라는 이것이 되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이 갈림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분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화병이 걸렸는데, 화병이 어떤 정도의 이제 표현이냐면요, 이 몇 미터 되는 두께의 큰 콘크리트가 이 등을, 자기 몸을 이렇게 짓누리는 그 고통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가슴이 항시 답답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세법 이것 때문에 졸지에 법을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휙휙 고쳐버리잖아요 지금. 여반장하듯이 확확 고쳐버리고 이러니까 도대체 지금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법적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법적 안정성이 없으니까 도대체 못 믿겠다 이라는 식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책임지고 말을 하느냐. 기재부에다 전화하면 기재부 전화 안 받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공무원한테 가면 세무공무원도 뭐라고 책임 있는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시행령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발표문에 나와 있는 개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다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녹음해가지고 가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유튜브에서는 어떤 유튜브는 된다, 어떤 유튜브는 안 된다 막 이런 때는데 그분들은 책임을 안 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수밖에 하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개정안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된다 안 된다 그걸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납세자들이 지금 모두가 전부 다가 이게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를 지금 허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안 써도 돼야 될 에너지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축축되고. 그러면 이게 단명하는 DNA 유전자가 달아진다 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면 단명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그러면은 사람들, 다주택자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줘가지고 일부러 죽이려고, 단명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그런 걸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면 진짜 흉측한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자꾸 이렇게 여반장을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은 2014년,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4월 5일 날 세무서에다가 세무서 등록하고, 2014년 8월 25일 날 등록을 했어요. 민특법상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등록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2016년 8월 16일까지 온 거예요. 2016년 8월 16일. 이게 4년 단기를 등록을 했는데, 이때 와가지고 재건축이 돼버린 거예요.
재건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멸실이 되는 거죠. 관리처분 인가가 이렇게 나고 실제로는 이제 11월 달까지 이제 임대를 하고 이제 내보냈거든요. 임대 기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020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입주가 예정이 된다 이거죠. 입주가. 그러면은 그런데 8월 18일 기준으로 모든 단기가 자동 소멸이 되잖아요. 자동 소멸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2018년 7월 1일 날 이게 자진 말소를 했어요. 자진 말소를 해가지고 자진 말소를 왜 했느냐? 구청에 가니까 이게 재건축이 돼버리면 이게 멸실이 되는 거니까 새로 해야 되니까 등록을 다시 해야 되니까 자진 취소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신청서 적고 가라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갑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진 말소를 하고 나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가 이제 우리가 8월 25일 날 이제 세제 혜택으로 주려면 4월 5일하고 8월 25일하고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에서 두 개가 등록된 시점에서 임대 의무가 개시되니까 그거는 이제 세법상으로는 이 날짜부터 이렇게 개시가 되잖아요. 개시가 되면 이때 이제 11호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 8월 16일 날 이제 하면은 8월 16일 기준으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2.5년을 못 채운 거예요. 2.5년을 못 채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민특법상 이제 등록 기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2년은 채웠어요. 2년은 채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2년은 채웠으니까 2년 채웠고 이게 자진 말소가 2년을 채웠고 임대 등록 자진 말소 시 우리가 이제 개정안 소득세령 개정안을 보면요 자동 말소 시에는 임대 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임대 기간 의무 기간을 그냥 충족한 것으로 우리가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이게 자동 말소가 됐다 하면은 임대 기간 의무 기간을 충족한 걸로 우리가 봐주겠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개정안을 보면은 160 소득세령 167조의 3입니다. 그러면 임대 등록 자진 말소 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진 말소 시에는 거기다가 이제 자진 이렇게 해가지고 말소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따옴표를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의무 임대 기간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2분의 1 이상. 그러면 여기서 의무 임대 기간이 세법상의 2.5년을 말하느냐, 민특법상의 4년에 2년을 말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년으로 말해보면 이분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고 민특법에 2년으로 2분의 1 2년으로 말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의무 임대 기간을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을 보면요. 의무 임대 기간은 민특법 이걸로 2.5년으로 보라는 규정도 하나도 없고 이거 2년으로 보라는 그 규정도 하나도 없어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이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의무 임대 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5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장기 임대 주택의 정의를 할 때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이다. 장기 임대 주택을 전제로 해서 세제 혜택을 주니까 당연히 2.5년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2분의 1이라면은. 그런데 이제 세법은 전부 다 소득세령이나 조특법이나 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거를 다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끌어와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 그 세법은 다 민특법을 끌어와 가지고 다 그렇게 규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민특법에서 말하는 의무 임대 기간은 민특법에서 말하는 의무 임대 기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볼지 규정이 분분해요. 아니면 해석이 분분하다 이거예요. 논란도 분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50대 50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납세자가 유리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법적 안정성을 정부가 깨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입주가 되면 이쪽에다가 이제 임대 등록해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합산이 될 거 아닙니까? 합산이 되는데 통산이 되는데 갑자기 이거 4년짜리 단기를 없애버렸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일부러 나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2.5년으로 해가지고 세제 혜택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법적 안정성이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화병 나는 입장에서는 콘크리트가 5m짜리가 이렇게 짓눌렸는데 10m가 되고 100m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평생 정부를 원한을 사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 세법 개정을 할 때도 확실하게 그거를 명확하게 해줘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이 그냥 의무 임대 기간이라 2분의 1 이상 충족 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 세무공무원도 힘들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 그러기 힘들죠. 그런다고 기재부 세제실이 본인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된다. 왜?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해. 그게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법치국가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공산주의 국가가 법치국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게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인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정부가 깨뜨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납세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석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연도 이게 이 주택 임대주택 딱 하나 있는데 하나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노모를 모시고 있고 자식들은 또 커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들이 이제 거실에서 이제 텐트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꼭 이렇게 집 한 채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다 투기꾼으로 이렇게 몰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다 하고 막 이렇게 세금 더 때려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따님도 전세를 산대요. 광명에서 전세를 사는데 2억을 주고 산대요.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2억이 더 플러스 돼 가지고 4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분들이 전부 다가 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 같은 한 몸이에요. 어머니가 부모가 이런 다세대다 그러면 자식은 없으니까 그럼 이분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분은 때려야 되냐 이거예요. 다 같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없으니까 내 편이고 있으면은 저쪽으로 척결해야 되고 개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환수해야 될 세력이냐 이게 적대 세력이냐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죠. 재산의 관계로 그러지 않습니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러면 어머니를 때리고 부모를 때리면 자식이 힘들죠. 2억을 못 돼요. 이거 200만 원씩 만일 받으면 오늘도 이제 그런 상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3명이 다른 상담하는 분이 자식이 1, 자식이 2, 자식이 3이 있는데
그 자식 3명 중에 다 이렇게 결혼을 안 했다 이거요. 힘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집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많이 모아놓은 자식이 8천만 원 모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8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를 사고 어디 가서 월세를 살겠느냐. 이 경우도 전세 보증 대출을 받아가지고 2억 받아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2억이 2년 만에 올라가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 다주택을 때려가지고 뭐 그 값을 내리겠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 라고 하지만은 올라가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52%를 올린 주체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가격이 첫째가 유동성 부분이 있고 부동성이 부동산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즉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이것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가격 결정의 요인이다 라는 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냐 이런 거를 반성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무조건 뭐 다주택자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무 공무원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납세자를 뭐를 이렇게 과세하려고 조금이라도 세금 더 거두려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본인들도 납세자고 본인들도 전세계약자도 본인들도 무주택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주택을 가져도 본인들이 또 전세를 살고 자기 주택은 또 임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섞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딱 못 자르듯이 나눠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일이 아니다니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빚 있으면은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빚 없이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헛살았어 막 이런 한탄을 하면은 자식이 좋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4년에 2분의 1이면은 2년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율 이 공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료 5%를 정해야 되느냐,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불과 몇천 원 차이로 5%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전월세 상한율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5%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개념, 몇천 원 차이가 오늘도 상담한 게 여기 보니까 몇천 원 차이로 세제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몇천 원이요, 몇천 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민특법상 구청 등록하고 그 다음 며칠 차이로 세무서 등록하고 등록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8년 시점에 여기서 이제 자동 말소가 돼버렸는데, 말소되는 세무서 등록을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거.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이가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자동 말소 기간을, 자동 말소하는 이 시점을 이 세무서 등록 마지막 시점,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 등록한 이 시점에서 이게 등록을 말소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가 본인들이 나서 가지고 이게 단기하고 장기 아파트를 폐지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입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정부가 깨뜨렸지 이분들이 깨뜨린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한 일이 없어요. 정부 실책에 따라서 임대하고 임대 의무 규정이
엄격하니까 그걸 2장 분량의 페퍼 2장 분량의 의무임대기간 의무를 다 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보증보험료를 또 내야 된다. 안 내면 이거는 하면은 이제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 공시가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거에다가 보증보험료 내라고 하면은 가입비 때문에 오히려 월세 내가지고 가입비 내다가 끝나버린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까지 급박한 문제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야만이 세입자를 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법을 그냥 휙휙 바꿔버리니까 뭐 논쟁을 하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이런 시간도 없이 군사작전 하더니 확확 바꿔버리니까 지금은 뭐 전부가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너무 여반장으로 뭐를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너무 해치는 이게